안녕하십니까. 저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소비자 문제 해결 수업의 발표를 맡은 창원 용호고등학교 박병준 교사입니다. 저는 한국소비자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풀어보는 수업 설계를 담당하였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크게 학습 설계 의도 안내, 맵의 구조 살펴보기, 활용법 및 제언사항 안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 목차에 맞추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설계 의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자가 어떠한 의도를 통해 본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는 목차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수업 2022년도에 매우 유행하였던 수업이지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메타버스 콘텐츠 및 활용 수업 사례들을 많이들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메타버스 활용 수업을 다양하게 설계해보고 연구해왔던 사람인데요. 한편으로는 왜 굳이 메타버스 콘텐츠로 수업을 설계해야 해? 라는 의문 내지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 의문에 대하여 이번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메타버스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수업 설계를 하면 시나리오 및 스토리텔링 기반 교수학습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학습자가 그래픽화된 환경에서 아바타가 됩니다. 그 아바타들은 주어진 콘텐츠들의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메타버스 그래픽 내에 주어지는 시나리오에 맞추어 몰입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학습 효과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메타버스 콘텐츠는 학습자 활동 진척에 대한 교사의 직관적, 가시적 파악을 하기 적절한 도구입니다. 메타버스 중간중간에 도전적 과제를 심어두고 학습자들이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바타의 형태로 주변을 돌아다니는 장면은 해당 학습자들의 진도를 의미하겠죠. 교사들이 학습자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셋째, 메타버스 콘텐츠는 학습자들의 학습 주도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적절한 콘텐츠들을 메타버스 공간에 심어두면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공간에 접속하여 본인의 학습 속도에 맞추는 주도적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콘텐츠가 시나리오 및 스토리텔링 기반의 교수학습 설계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타버스 교수학습 콘텐츠의 학습 효과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에드가 데일이 제안한 경험의 원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험에는 크게 상징적 경험, 영상적 경험, 직접적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 상징적 경험은 언어, 시각 도구, 녹음, 라디오, 사진과 같은 도구를 통하여 함축적인 학습을 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영상적 경험은 각종 영화, 교육용 TV, 전시 등과 같이 인간의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경험을 일컫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 경험의 경우는 시나리오부터 국화된 경험부터 직접적 체험을 하는 경험을 모두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실제 행동을 통한 학습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때 데일은 직접적 경험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 학습을 하는 것이 영상적 경험, 더 나아가서 상징적 경험과 같은 추상적인 경험 이해 및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본 콘텐츠에 대입하여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문제의 유형과 해결 방안에 대해 관련 글 자료나 법령 등을 통해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경험의 원초에 의해서 바라보면 상징적 경험을 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메타버스 콘텐츠를 활용해 소비자 문제의 유형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체험시키는 것은 직접적 경험, 그 중에서도 극화된 경험에 해당합니다.
시나리오 기반으로 체험하는 메타버스 콘텐츠, 그리고 그 콘텐츠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미디어 영상, 테스트 기반 학습들이 병합은 직접적 경험과 영상적 경험, 그리고 상징적 경험을 모두 아우르는 학습이 될 것입니다. 결국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극화된 경험이 실생활 속 경험에 대한 전이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저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각 캐릭터가 소비자 문제 관련 상황을 겪고 있는 시나리오를 사전에 설정하였고, 학습자가 메타버스 공간 내의 NPC, non-플레이어 캐릭터, 아바타들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콘텐츠는 학습자 활동, 진척에 대한 교사의 직관적, 가시적 파악을 하기에 적절한 도구입니다. 제가 제작했던 다른 메타버스 기반 학습 콘텐츠의 스크린 화면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맵의 경우 중세시대 자본주의를 나타내는 화면인데요. 중간중간 문제를 적절히 풀어야 사라지는 장애물 도구들이 메타버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학습자 아바타들이 해당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아바타는 해당 공간에 지속적으로 고착되어 있겠지요. 해당 부분은 1차적으로는 학습자의 학습 결손이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교사의 수업 결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 내 설명의 보충이 이루어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공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자료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웹 기반 링크, 동영상, 메타버스 공간 내의 NPC 말풍선의 형태 등 학습자들의 학습을 보조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맵의 기본 구조 및 각 맵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맵은 전시학습을 회상하는 맵입니다. 소비자 문제 해결 절차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의 메타버스에서 학습하게 될 주요 내용은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기타 관련한 각종 제도 및 수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맵은 본시학습 1의 내용으로 소비자 구제 절차를 사전학습하는 맵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메타버스에 인베드하여 학습자들이 소비자 구제 절차에 대해 플로우 차트 형태로 익힙니다. 그 다음 피해 구제 신청의 기본적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각 아바타들이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내용 증명 우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피해 구제 접수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맵은 본시학습 2의 내용으로 소비자 구제 신청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맵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의 아바타 사건에 따라 처리 결과가 각기 달라지고 그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 학습하게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는 처리 제외, 합의 권고,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결과 방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맵은 생각 넓히기 공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관련 콘텐츠 영상을 활용하여 맵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공간의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실제로 국민에게 효과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보완했으면 하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생각을 학습자들이 창발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둘째로 맵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공간 스크린샷을 통해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학습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계한 메타버스 맵에는 총 4명의 NPC가 나옵니다. 하랑, 지은, 유민, 민영 4명의 캐릭터를 심어 두었는데요. 각자가 소비자로서의 활동을 하다가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성한 문제들은 최대한 실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속의 사회가 실생활과 너무 유리되어 있다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몰입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잽을 활용하였는데요. 구글 크롬이나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켜시고 화면에 보이는 URL 주소에 입장하시면 소비자 문제 메타버스 맵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잽의 경우는 네이버 웨일 계정으로 제작한 맵일 때 한 스페이스에 최대 5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전에 네이버 웨일 계정으로 맵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해당 공간 역시 50명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소비자 문제 관련법에 대한 기초 이해도를 진단 평가하는 곳입니다. 즉, 해당 교육 콘텐츠는 소비자 문제 관련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음을 전제로 학습자들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해당 메타버스 공간은 한국소비자원의 스마트한 소비생활, 고등학교 소비자교육 표준교재를 기준으로 8차 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7차 시 내용을 학습한 이후에 학습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맵을 보시게 되면 화면과 같이 총 4개의 통로가 보이게 됩니다. 각 통로는 아바타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선생님들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막아두었는데요. 비밀번호는 소비자원 2023입니다. 시작을 하실 때 학생들에게 잘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통로에는 사전에 말씀드린 하랑, 지은, 유민, 민영 캐릭터가 각자의 소비자의 문제에 대해 말풍선의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각 페르소나들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학습자들이 차분하게 읽어보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단답형, 선다형, OX형 문제를 아바타로 적절하게 풀어내야 합니다. 각 아바타별 주어진 문항은 2개 문항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만약 학습자가 오답을 산출해냈거나 정답을 모르겠을 때에는 각 질문과 관련한 힌트 영상이나 관련 조문들을 심어놓은 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학습자들은 스캐폴딩의 일환으로 보조자료들을 보고 본인의 미진했던 학습 및 오답에 대해 다시 점검을 하게 되고 문제를 풀러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학습자들이 문항을 적절하게 풀어내게 된다면 각 아바타들은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번호를 힌트로 주게 될 것입니다. 역할을 맡은 각 학습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각 통로에서 나온 힌트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4개 번호의 조합을 통해서 적절한 최종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이 방을 탈출하고 본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을 탈출하기 위한 최종 비밀번호는 1372입니다. 1372는 소비자 상담센터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학습하는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선 디딤 영상 및 보조 자료의 형태로 방을 꾸며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하는 관련 영상 및 웹페이지를 참조로 하여 메타버스 맵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때 학습자는 관련 영상 및 자료를 보고 학습지를 활용하여 빈칸에 적절하게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나름대로 도식화하는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4명의 아바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소비자 피해 구제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 조건들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OX 갈림길이 나오게 되는데 각 갈림길마다 보이는 안내자 NPC의 말풍선을 정확하게 읽고 갈림길을 가야 합니다. 만약에 틀린 갈림길을 가게 된다면 아바타는 자동으로 맨 처음 시작 포인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선 OX 갈림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된다면 내용 증명 우편을 작성하는 컴퓨터실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컴퓨터 옆에 각 NPC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학습자 아바타들은 컴퓨터로 다가가서 키보드 F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키보드 F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우편 작성 웹페이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학습자들은 본인이 맡은 아바타들의 소비자 문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맞게 열심히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교사들은 적절한 순회 지도를 통해 학습자들이 적절한 내용에 기반하여 내용 증명을 잘 작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학생들이 작성을 마무리하였다면 하단에 있는 인쇄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 다음 PDF로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 우측의 사진과 같이 PDF 파일 형태로 내용 증명서가 저장됩니다. 내용 증명 우편 PDF가 저장되면 이제 이것을 메일함에 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메일함으로 아바타가 이동하고 키보드 F를 누르게 되면 내용 증명 우편을 업로드하는 우편함 패들렛이 뜨게 됩니다. 학습자들은 본인이 작성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되고 패들렛 상단의 설명을 자세히 보면 해당 방을 탈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출구의 문을 막고 있는 NPC에게 다가가 피해 구제 접수 사실이라고 타이핑을 하면 NPC가 길을 비켜주게 됩니다. 본시학습 두 번째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상의 한국소비자원 사무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비자 NPC들이 소비자 구제 신청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본인이 맡았던 소비자 NPC를 찾아서 방 안에 들어갑니다. 이때 가상의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소비자 및 거래 당사자들 간 말풍선 대화 내용이 제공됩니다. 이후 학습자들은 학습지 내용을 활용하여 소비자 구제 절차 개념도 중 어떤 학습자가 어떠한 종결의 절차를 겪을지에 대해 예측하여 소비자 NPC의 이름을 기재하게 됩니다. 크게 소비자 NPC들이 소비자 구제 신청 처리 결과는 합의 완료, 합의 결렬, 기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 완료가 되었을 때에는 가상의 한국소비자원 사무실 기준 우측의 맨 위칸으로 이동하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에는 조정을 요청하고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공간으로 이동하게끔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기각되었을 때에는 사건 종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을 나가게끔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건이 기각되는 소비자 NPC를 담당한 학생의 경우 할 일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학생이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과 협업하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워크북과 연계하여 각 학생별 빈칸을 채우거나 협력하게끔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좌측에 보이는 것이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메타버스 공간 및 관련 워크북 내용입니다. 해당 메타버스 공간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합의서 작성 도구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빈칸에 사건의 내용을 기재하고 합의 내용을 적절하게 기재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이는 합의서 작성 공간 패들렛에 생성형 AI가 산출해준 합의서 내용을 공유하고 소비자원을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슬라이드 우측에 보이는 것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즉 합의가 결렬되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을 때 가는 메타버스 공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착석해 있는 아바타 NPC들은 분쟁 조정위원으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해줍니다. 또한 중앙의 테이블에 보이는 종이로 다가가서 키보드 F 버튼을 누르면 관련 조문들을 찾아볼 수 있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메타버스에 있는 말풍선 및 자료 등을 확인하여 학습자들은 워크북에 있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관련 빈칸 문제를 풀고 이와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교사는 적절한 순회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의 효과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공간을 소개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밖으로 학습자들이 나오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해주는 소비자 구제 신청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소비자 구제 신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의 생각을 알아보는 재미난 영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한 분쟁 조정의 성립률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 소비자 구제 신청의 효과성에 대해 각자 생각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만약에 효과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 교수학습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 및 관련 제언 사항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부탁 말씀 및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너무 메타버스 콘텐츠에 매몰되지 말고 워크북과 적절히 연계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보통 메타버스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신기성 효과로 인해 그 속에 있는 콘텐츠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등 교육 공학 도구는 학습자들이 배움을 보조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단순한 놀잇감으로 메타버스 기반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콘텐츠의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보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후속 과업 자체를 해결하기 힘들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수업 설계의 경우 4인의 소비자 아바타 NPC들이 문제를 각 학습자들이 역할 분담하여 해소해주는 학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 학생은 특정 캐릭터와 관련된 내용만을 단편적으로 학습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 본 콘텐츠를 학습한 이후에는 직소 등과 같이 전문가 집단이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등의 후속 학습을 진행하거나 각자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말로써 브리드아웃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공부하고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순회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학습자들이 절차적 지식 및 개념 지도의 형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수행 가능한 과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각 소비자 NPC별 문제 상황에 대해 학습자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등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강연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의 스마트한 소비생활, 고등학교 소비자교육 표준교재를 기초로 제작되었습니다. 자료의 무단전제를 금지하며 활용 시에는 출처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자료의 내용은 강연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소비자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